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안성의 이 쉼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이 쉼터를 왜 안성에 구했느냐라는 질문에 서울 마포 쪽에는 너무나 집값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안성에 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이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은 당시 이 마포 주변에서도 10억 원 이내에서 충분히 그런 집을 살 수 있었고 또 그 옆에는 한 교회가 제공한 쉼터가 또 따로 있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 마포 현장에 유호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유호정 기자가 서 있는 그 마포의 집은 어떤 집인가요? 네, 제 뒤로 보이시는 이 단독주택이 8년 전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쉼터로 지내던 곳인데요.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이 단독주택의 명의는 명성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연 측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요청을 이 명성교회에 했고, 명성교회 측이 당시에 이 건물을 약 15억 원가량에 사서 정의연 측에 제공을 한 겁니다. 현재는 당초 목적대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이곳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다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앞서 정의연이 왜 서울에 마련하기로 한 쉼터를 서울 마포구가 아닌 안성에 지었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 지원받은 기부금 10억 원으로는 마포에 집을 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마땅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 쉼터가 추가로 지원됐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던 상황입니다. 예, 뭐 따져봐야 될 그런 대목들이 좀 여러 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 유호정 기자가 언급했던 명성교회가 제공한 그 집은 언제 이 정의연 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네, 정의연 쪽으로 넘어갔기보다는 지금 명성교회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정의연에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명성교회가 이 주택을, 정의연의 요청으로 이 주택을 산 건 지난 2012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2012년에 교회로부터 할머니들을 위한 이 쉼터를 제공을 받았는데 그 후에 같은 명목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또 기부금을 받아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암성 쉼터를 추가로 마련한 상황인 건데요. 만약에 이 두 쉼터 모두 취지대로 그리고 정말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였다면 지금의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보도가 이어졌듯이 이 안성 쉼터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명성교회 측이 제공한 그 쉼터가 있는데 왜 비슷한 시기에 또 안성에 쉼터를 마련했는지, 그것도 고가로 매입을 했는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이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 쉼터를 왜 두 곳이나 필요했던 걸까요? 정의연에서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네, 이렇게 두 곳을 동시에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정의연이 설명을 내놨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보시죠. 네, 여기가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앞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직진으로 쭉 가다 보면요. 이 10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이렇게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박물관 한쪽 벽에는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잊지 않겠다, 일본의 사죄를 꼭 받아야 한다라는 시민들의 나비 메시지도 걸려 있습니다. 사실 정의기억연대도 현대중공업도 이 할머니들의 쉼터를 이곳 박물관 근처 마포구 일대에 지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윤미향 당선인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2012년 수요 집회 때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님이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수요시에 나오셨어요. 예. 그 자리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박물관이 세워졌는데 그 옆에 우리도 집을 마련해서 아이들도 만나고 또 그래서 교육도 하고 우리도 쉬고 그러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현대중공업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지정 기부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지내실 곳이 필요했는데 정문중 회장 측의 지원이 좀 늦어졌고 그 사이에 명성교회 측으로부터 이 쉼터 지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쉼터가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의 이 기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고 결국에 이 안성 쉼터 같은 경우에는 거주 목적이 아닌 이 피해자들의 치유와 쉼이라는 목적으로 목적을 변경해서 이 기부를 추가로 받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명성교회가 제공한 쉼터가 있는데 왜 또 다른 쉼터가 필요했을까? 예, 그 의혹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은요. 왜 서울이 아닌 마포가 아닌 안성에 이 쉼터를 또 마련했는가 하는 점인데 최초 이 정의기억연대에서 해명한 것은 너무나 이 마포 쪽에 집값이 비싸서 구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해명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마땅한 곳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교회 측에서 지원받은 쉼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추가로 목적을 바꾼 안성 쉼터를 조성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이 조금 다른 뉘앙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윤미향 당선인의 처음 나왔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처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그 땅을 그 박물관 옆에 건물을 책정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억으로 그 마포의 어느 곳에도 그 집을 살 수도 없었고요. 저희가 서울에서 그 금액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정말 조금 많은 기간을 그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경기도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택 비용들이 10억을 넘었고 또 비용이 조금 그래도 10억 아래면 그 어떤 적합성이 떨어졌고 예. 그래서 결국은 안성까지 오게 되었고 힐링센터를 매입하게 된 거예요. 네, 들으신 것처럼 윤 당선인은 이 10억으로 서울 내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를 해보면요. 이 할머니가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 10억 이하로 거래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산동 일대, 지금 이곳 일대에서도 10억 원 이하의 주택이 물론 있었고요. 물론 안성 쉼터보다는 규모가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좀 더 가까운 이 상암동 같은 경우에도 이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이 거래에 실거래 가격에 이 주택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좀 수도권으로 벗어난다 하더라도 안성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조건도 괜찮은 주택들이 충분히 많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윤 당선인이 당시에 공동모금회가 안성도 그러니까 경기 지역도 괜찮다라고 먼저 제안을 한 것 같은 취지의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공동모금회 확인을 해보니 먼저 특정 지역을 제안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연 측에서 먼저 여러 지역을 알아본 뒤에 안성을 성정을 해서 공동모금회에 이 결과를 얘기한 결과 이를 검토해서 공동모금회도 괜찮다라고 한 부분이라는 건데요. 그런데다가 이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과의 협의도 좀 이루어졌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통화를 해보니 이 정의연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정의연의 결정 과정 그리고 진행되는 사업의 상황을 보고받는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논란에 정의연과 그리고 윤당선 측에서 이 계속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좀 완전히 시원한, 그러니까 적당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할머니 쉼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풀어가겠습니다. 먼저요, 왜 두 곳에 이 쉼터가 필요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유호정 기자도 전했습니다만 2012년 마포구에는 서울의 명성교회가 제공한 큰 저택,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안성 쉼터 못지않은 규모의 집이 마포구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활용해서 여기를 쉼터로 이용하고 또는 명성교회 측과 상의를 해서 이것을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도 변경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비슷한 시기에 1년 뒤에 또 안성으로 내려가서 고가의 주택을 매입했을까? 이 의혹이 좀 먼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사실 의혹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한 해명은 지금 글쎄요, 석연치 않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뭐 사실 이 보도를 보면 마포에도
또 다른 쉼터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하죠. 뭐 그 당시 부동산 매매가를 보면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하 이 단독주택 건물 매매가 14건이었다고 하는데 6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부터가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과는 배치가 되는 부분이에요. 뭐 10억으로는 사실 이 현대중공업에서 기부한 10억 원으로는 마포에서 이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안성으로 갔다. 예, 뭐 그 문제는 좀 더 뭐 이따 다룰 이런 식으로 거예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쉼터를 또다시 조성한 것 자체도 의문이 드는 거고요. 예.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안성에다가 그러니까 구입을 한 것, 매입을 한 것 자체도 의문이 드는 게 뭐 안성 매입과 관련해서 보면 다 지인들입니다. 예.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과 친한 이규민 당선인과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이규민 당선인과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 안성 쉼터의 또 건축주, 건물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또 의혹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고 추정이겠지만 추정의 하나로 보면 이 지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친분 관계로 인해서 안성의 또 다른 쉼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건 조금 뒤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왜 마포에 명성교회가 제공한 그 주택이 있는데 또 비슷한 시기에 안성에 또 주택을 구하러 다녔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해명이 안 나왔어요, 정 의원에서. 근데 뭐 유추해 보건대 특정 교회가 제공한 거니까 교회와 연계되는 것이 정 의원이나 위안부 할머니의 활동이 특정 교회에 연계되는 것을 싫어했거나 아니면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니니까 또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소유권이 있는 완벽한 그런 집이 또 필요해서 안성에 간 것인가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딱 부러진 해명이 지금 안 나왔어요. 예, 저 역시 그 점을 주의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제공한 거는 명의는 명성교회가 가지고 있고 이용만 정의기억연대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형태고요. 안성에 있다는 힐링센터라는 거는 어찌됐든 정의기억연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돼 있고 그러나 통상 사단법인의 경우에 자산을 소유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계속해서 이 자산이 이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해산이 되는 경우는 자산이라는 게 국고에다 귀속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단법인은 자산을 늘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문제도 이 정의기억연대든 또는 그 이전에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시절부터 의사결정 체계가 얼마나 민주적이냐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뭐 좀씩 다루겠습니다만 윤미향 당선인이 과거 한 30년 정도 간사로서 활동을 하고 이사장으로 이제 책임을 맡는 그 쭉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거의 1인 체제나 다름이 없는 구조였다면 이 안성의 마포의 명성교회가 제공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이라는 곳에 굳이 매입을 하게 되는 이 결정 과정이 바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남편 또는 지인들 명의의 부동산을 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건 굉장히 어찌 보면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게 자기 재산이 아닌 거를 자기 돈이 아닌 걸 활용해서 자산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 것 같이 지금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런 점은 명확히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추가하자면 정의기억연대에서 일단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왜 마포가 있는데도 굳이 안성을 샀느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포 쉼터를 무상 임대하기는 했지만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별도의 쉼터가 좀 있으면 그걸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서 우리가 안성 쉼터를 구입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포에 이미 있으니까 또 다른 집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 원래 최초의 입장이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와서 안성을 구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성 쉼터를 구입하게 된 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의견이었다라는 하나 얘기를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건 그쪽 의견이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기왕에 현대중공업에서 돈을 준다는데 이걸로 하나 더 만들어봐라라는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공동모금회가 또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박했냐면요. 우리는 기부자의 의사와 정대협의 전문성을 존중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정해가지고 오면 그거를 심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주고 그게 잘 쓰이는지 확인하고 이게 우리는 전부지. 우리가 그 절차에서 봤을 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제안하고 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하나 더 쉼터 마련해라, 어디에 뭐 사라, 어느 지역에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제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면서 사실상 정 의원이 굉장히 방대하게 해명을 했는데 대놓고 바로 반박을 하는 셈입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정 의원이 왜 마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을 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교회 명성교회가 제공한 곳이 있는데 또 안성에 마련했냐에 대해서 정 의원 측에서 좀 추가로 더 해명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혹은 김태일 기자. 네. 지금 이 10억 원의 돈 가지고는 마포 쪽에 서울 마포 쪽에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경기도 일대를 샅샅이 뒤지다가 안성을 찾아냈다. 이게 지금 정 의원 쪽의 해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유호정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13년 당시 마포 주변의 단독주택 시세를 보면 10억 원 밑으로도 많았어요. 그렇죠? 비슷한 지금 안성에 있는 집과 비슷한 크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정 의원이 쉼터하다는 이제 부지를 이제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답사를 했는데 17곳의 후보지를 놓고 답사를 했다고 열심히 해요. 찾긴 찾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천 강화의 한 곳, 경기도 안성시의 두 곳에서 최종적으로 3곳의 후보지를 놓고서 이제 알아본 거죠.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논란이 된 이 안성 건물을 샀다 이렇게 밝혔는데 근데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인천 강화 부지는 2층 목조 건물의 부지 매매가가 7억 원이었고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데 다른 곳의 부지는 1층짜리 목조 건물의 부지 매매가가 9억 원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최종 선정된 곳 이곳은 2층짜리 스틸하우스 건물로 해서 7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당시에 이제 쉼터를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중에 조건 하나가 아까 유호정 기자가 얘기했던 마포의 전쟁과 여성인권 기념 박물관과 좀 가까워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안성 쉼터가 이 박물관과 거리가 가장 멀었고요. 그리고 당시 봤을 때 평당 가격도 인천 강화는 299만 원, 안성의 다른 곳은 73만 원인데 비해서 지금 쉼터는 309만 원으로 가장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물관하고 가까우면서 싼 곳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박물관과 가장 멀고 부지 매매가가 가장 비싼 곳을 매매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기부한 10억 원 가지고 충분히 전 기념관과 가까운 박물관과 가까운 곳에 이미 마포 지역에도 충분히 집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멀고 가장 비싼 경기도 안성에 주택을 구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은미 기자 지금 당시 2013년 당시 서울 마포의 주변 주택 매매 거래 그러니까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장부에 다 나오니까요. 10억 이하로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피해서 경기도 안성으로 갔다는 게 정 의원 측의 해명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갔다는 건데 이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그러니까는 윤미향 당선인이 애초에 처음에 현대중공업이 너무 돈을 조금 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돈으로는 마포에 건물 사긴 좀 힘들었다. 단독 건물 사긴 좀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사실 이렇게 꼬인 건데 어쨌든 문제의 시작은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원래 정의원에서 운영하는 마포 할머니들의 쉼터가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아마 이곳저곳에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명성교회에서 건물을 무상 임대해 준 거고 또 1년 그 과정에서 또 고시기에 현대중공업도 나서서 10억 원을 기부해 준 거고. 그러니까는 명성교회는 또 1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줬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예 제대로 해줬죠. 그러니까 이 쉼터는 필요했는데 두 곳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쓰라고 기부해주겠다고 요청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사실 같은 용도로 두 가지의 지원이 온 건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취했으면 별로 이제 문제가 없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려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사실 명성교회에서 쉼터가 있고 지금 실제로 이곳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성을 살 필요는 없었는데 사실 기왕에 준 기부금을 좀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보자라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목적을 뭐 쉼으로 바꾸고 힐링센터로 바꾸고 그러면서 또 안성까지 가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마포구의 쉼터가 제공을 받았는데 왜 경기도 안성에 또 마련했을까? 그것도 가장 비싸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곳을 택했을까?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 의원이 사실은 윤명 당선인이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거의 나홀로 운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다른 분들은 전혀 그 과정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집이 팔리고 사고 뭐 구하고 이런 것들 전부. 사실 운영에서의 여러 가지 불투명성으로 지적을 받기도 좀 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내부에서 나오는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라고 가타부터 말하기 좀 어렵지만 실제로 이 안성 쉼터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매년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평가한 결과가 2015년 12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평가 결과가 나온 건데 사업 평가가 C등급이고요. A, B, C, D, F라고 보시면 돼요. C등급이고 회계 평가는 F입니다. 거의 낙제나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설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참여도가 너무 없다. 이용을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C등급인 거고요. 회계평가 같은 경우는 이 서류나 영수증이 너무 미비하다. 영수증 처리가 너무 제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을 요구하면서 굉장히 강한 제재를 취한 게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앞으로 2년간 기부금을 분배할 때 정대협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재거든요. 이런 제재까지 하면서 경고를 한 거고요. 이런 경고를 받은 정대협이 이제 2016년에 그리고 2015년 12월에 이 조치를 받은 거고 2016년에 안 되겠다, 매각해야겠다라면서 그때부터 매각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안성쉼터를 매입한 게 2013년이고요. 지금 매각하기로 결정한 게 2016년이에요. 겨우 2, 3년 만에 이게 결정이 뒤집힌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대협에서 이 안성쉼터를 살 때 불과 2, 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무리해서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물음표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기자들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쉼터 마련과 관련해서 이런 의혹들이 있는지 취재를 해보고 싶어서 관계자들을 찾아봐도 정대협, 지금의 정의연의 내부에는 윤명 당선인 말고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뭐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투명성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윤미향 당선인 1인 체제나 마찬가지인 운영 구조 이런 데서 이번 문제들이 좀 드러난 건데 사실 지금은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NGO라는 표현보다는 NPO, 비영리단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정부기구, NGO일 때는요.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가능한 받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사회 감시체 역할을 하고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 NPO, 비영리단체들의 투명성을 따져보는 또 다른 기구가 있어요. 가이드스타라는 단체입니다. 미국에는 이거 말고도 체리티 내비게이터라는 이름의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과연 회계 처리를 명확하게 하느냐. 왜냐하면 기부를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도 한국 가이드스타가 만들어진 게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정의연대, 정의기억연대를 포함한 다른 NPO들도 자체 감사 기능이 있을 거고 또 아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처럼 지원을 해주는 곳 있습니다만 이 한국 가이드스타 같은 이런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자료 제공과 함께 내부에 감추는 게 전혀 없다는 걸 보여줘서 대외적인 신뢰를 좀 확보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된 해명을 윤명 당선인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는 게 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안성 쉼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안양에서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의 이 당선인 얘기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안성 펜션 중개를 왜 하신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공식 페이스북에 입장 올렸고요. 여기서 이거 인터뷰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저가에 그러면 이게 내일이 돼 정하면 아마 거기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입장문에는 나와 있지 않던데 한 말씀만 좀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가격을 모르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 뭐 소개만 해준 게 소개만 이익상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이 그 당신의 몇 군데 정도를 차고지를 보고 있었는지 그런 정황 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윤미향도 다 얘기했던데 그쪽에 얘기했던데. 그러니까 3배 정도 주변의 주택에 비해서 3배 정도 약간 시세가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당시엔 좀 어떻게 있어요? 이게 그런 입장 공식적으로 다 밝혔으니까요. 오늘 추모장 행사 가려와 있는데 이러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 가격인 줄 알고 계셨나요? 당신 후보에 좀 수명은 하셨나요? 수수료 받으셨다라는 기사는 확실히 아닌 건가요? 분명히 아니고요. 페북에 이미 공식 입장 투명했으니까요. 그걸로 좀 가름합시다. 여기서 좀 그러시네. 그런 자리가. 왜 고가에 매입이 된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해명할 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제가 깊이 다뤘습니다만 이규민 당선인이 안성 쉼터를 소개해 준 인물입니다. 이규민 당선인과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은 지역 시민의 신문을 운영하면서 서로 친분이 있었고요. 또 이 집을 최초의 정의연에다가 판 이 건축업자 전 소유주, 이 소유주 역시 이규민 당선인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뉴스를 보고 안성 쉼터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어느 정도 좀 더 해명을 좀 내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의혹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지금 이제 이 쉼터 논란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첩첩히 쌓이고 있고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아파트 구입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좀 사적인 영역이라 저희가 다룰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이의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를 산 구입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최초의 윤미향 당선인은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빌라를 처분해서 그 아파트를 샀다라고 했는데 시점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윤미향 당선인이 처음에 명확하게만 해명을 했어도 사실 불거질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2012년 3월에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사게 되거든요. 경매라는 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 2억 넘는 현금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거죠. 자금 출처를 공개하라라고 했더니 윤 당선인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원래 살고 있던 아파트, 그 당시에 원래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대금을 마련했다라고 해명을 해요. 그랬는데 곽상도 의원이 또 반박을 하는데요. 보니까 경매로 산 시기와 경매로 샀을 때 이 현금을 대려면 원래 살던 아파트를 이미 팔아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경매로 산 시기보다 아파트를 판 시기가 더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경매로 집을 사고 나서 아파트를 판 건 10개월 이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 판 잔금으로 이걸 지급하는 건 선후관계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공격을 받게 됐고요. 그제서야 윤 당선인이 내가 착각을 한 것 같다라면서 2012년 일이라서 내가 다 기억하지는 못했는데 알아보니까 확인해보니까 당시에 정기적금이랑 예금 통장 3개를 해지를 했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내 원래 예금이 있던 거랑 그리고 가족들한테 좀 돈을 빌렸다. 그래서 이 2억 2,600만 원을 충당을 했고 이 가족들한테 빌린 것들 이거는 이제 10개월 후에 이 원래 살던 아파트가 팔리면서 그 돈으로 이제 이 채무를 갚았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해명을 번복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명이 달라지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계속 이제 의혹이 이제 확실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계좌만 확인해 본다면 다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서 자초했다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8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집을 자주 사고 파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8년 전 일이라도 그 자금을 어디서 내가 예금 적금을 깼는지 아니면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서 이걸 경매를 낙찰받은지 금방 기억이 날 텐데 조금 말이 달라졌군요.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민주당 내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지금 옹호 여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니다라는 여론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이제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송영길 의원이나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부정적으로 유도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친일 반인권 세력이 부당하게 공세를 펴는 것이다 이러면서 윤 당선인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이런 입장을 밝히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한 그 송영길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윤미향 씨 부친이 그 힐링센터 관리하는데 7,58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써놔서 나는 연봉인 줄 알았어요. 이게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니고
지난 한 6년간 한 달에 150만 원, 최근에는 50만 원씩 지급하고 그 힐링센터에 부친이 산 것도 아니고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방을 만들어서 그 방을 관리했다고 하는데 언론이 뭐 보면 막 이거를 제목을 이렇게 뽑아서 사람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유도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픈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계상의 문제 같은 것들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왔던 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A가 있어야 된다. 반면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윤 당선인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하고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게 맞다. 당에서 검증 절차가 미진했던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 이러면서 이 윤 당선인을 좀 비판하는 입장이었고요. 뭐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라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데 이것처럼 지금 민정 내에서도 윤 당선인을 옹호하는 입장, 비판하는 입장, 심중한 입장 여러 가지를 내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지금 뭐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상희 의원은 조금 옹호하고 그런 입장이지만 또 다른 분들은 또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당선인이 강한 조사, 그러니까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건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까지 민주당 최고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사태의 재현을 막고자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의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민주당이 입을 수 있는 이미지 타격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했던 이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문제의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 제기는 언론에서 제기한 게 아니에요. 최초의 문제 제기는 바로 위안부 피해 할머님, 당사자죠. 이용수 할머님께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뭐 친일, 반일 이렇게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해석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벗어나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만 보더라도 이 관련 내용들로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분명히 하고 팩트체크한 후에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제명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목소리들을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글쎄요, 뭐 이 민주당 당원들 가운데는 이번 일이 또 가뜩이나 이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특히 뭐 이규민 당선인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요,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해다가 잠깐 적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여론이 안 좋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계속 끌면 끌수록 명확한 해명이 나오기보다는 우리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니까요. 적당한 좋은 해법은 없는 건가요? 정의기억연대 회계 처리의 부적절성은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벌써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봐도 옆에서 이미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정정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자칫 더 사태가 불거지면 윤미향 당선인의 뭐 배임 횡령 이런 벌써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은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정치인으로서 변신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사실 국정조사 얘기도 그 연장이죠. 뭐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봐야 되지만 미래통합당이 바로 접은 거 보면 이 자체가 너무 많이 나간 거다라고 이미 판단이 든 것 같아요. 국정조사 주장이? 그렇습니다.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인으로 변신, 특히 국회의원으로 변신을 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보기엔 중간에 좀 공백기가 필요했다. 이번 윤미향 당선자의 경우를 놓고 봐도 정의기억연대라는 그 순수한 운동을 30년간 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여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제안을 받고 바로 변신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분들 또 피해자 중에 한 분인 이용수 할머니의 섭섭함도 나온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는 이 사태가 이번에 서로 우리끼리 물고 뜯고 또는 공격을 하다 보면 한일 관계 자체에 예기치 않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이 문제가 아직은 남아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미 뭐 배상 보상 다 받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왜 또 뒤늦게 얘기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로 물타기가 돼버리면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기니까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왜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검찰 수사하는 방향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장이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